Sally called when she got the word. She said, I suppose you've heard about Alice. Well, I rushed to the window and I looked outside, and I could hardly believe my eyes as a big limousine rolled up into Alice's drive. Oh, I don't know why she's leaving or where she's gonna go. I guess she's got her reasons,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and maybe get a second glance. Now I gotta get used to not living next door to Alice. We grew up together, two kids in the park, carved our initials deep in the bark. Me and Alice. Now she walks through the door with her head held high. Just for a moment I caught her eye as the big limousine pulled slowly out of Alice's drive. Oh, I don't know why she's leaving or where she's gonna go. I guess she's got her reasons,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and maybe get a second glance. Now I gotta get used to not living next door to Alice. Then Sally called back and asked how I felt, and she said, I know how to help. Get over Alice. Now Alice is gone, but I'm still here. You know I've been waiting for 24 years, and the big limousine disappeared. I don't know why she's leaving or where she's gonna go. I guess she's got her reasons,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and maybe get a second glance. But I'll never get used to not living next door to Alice. No, I'll never get used to not living next door to Alice.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가 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는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제출이 됐습니다. 네. 이제 헌재 심리 절차가 시작되는 건데요. 안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소식은 이따 큐시트 산책에서도 본방에서도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신청곡은 심은정 님이 신청해 주신 Living Next Door to Alice 네. 스모키의 노래를 틀어드렸고요. 계속 이 노래 틀어달라고 하셨나 봐요. 네. 저희가 못 보고 지나쳤다가 오늘 드디어 틀어드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세님, 네, 저녁 제가 평소 이번 주 들어서 저녁 처음으로 오늘 7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메뚜기 뛴다 그래야 되나요? 어. 배달 음식이 차려져 있는 곳에 가서 젓가락을 들고 조금씩 얻어 먹었어요. 아, 제가 오늘은 뭘 먹지 않으면 되게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 치킨 한 조각, 피자 한 조각, 콜라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뚜기 뛰었어요. 지금 MB뉴스 팀장님 맡고 계신데 병행하시는 게 그게 쉽지만은 않은가 봐요. 만만치 않네요. 아.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네. 여러분의 사랑이 조금 떨어지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엠 써니님도 들어오셨어요. 네. 빌로바 TV님이 바로 성지영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김민호님 잘생기셨어요도 하셨네요. 그거는 뭐 빈말인 걸로. 예. 이세희님이 저보고 오늘 출근길에 별다른 피해 없으셨는지 네. 눈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꽤 잘 이게 정돈이 돼 제설 작업 잘 있어가지고 괜찮았어요. 저는 무서워서 그냥 버스 타고 왔어요. 아, 전 눈길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 한번 눈길에 운전하다가 계속 미끄라니까 이게 운전대 이렇게 잡고 이 차를 버려야 되나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눈이 온다 그러면 그냥 차를 놓고 갑니다. 네. 굉장히 올바른 자세십니다. 한번 이렇게 계속 조심해야 당해보면 그 무서움이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눈 올 때는 차를 놓고 다니시는 게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내일 아침까지 찬바람 많이 분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이 분위기 몰아서 여러분 기다리시는. 네. 아까 선영구를 외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댓글창에서 많이 규합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빨리 만나러 가보죠. 네, 선영구님의 손경대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연구연구 선연구 이재명입니다. 연예인 같아요. 자꾸 이 채팅방에서 보다가 실물을 뵈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또 약간 두목님이랑 컨셉을 오! 같이 했어요. 네, 제가 두목님 오늘 좀 벤치마킹을 해봤어요. 센데요? 네. 오. 이건 동료는 아니고 어디가?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이거 레자예요. 레자인가요? 네, 레자. 네. 저렴하게 샀습니다. 예. 동료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PN 캐럿님이 오렌지 셔츠 봄이 오는 것 같다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가 사실 입춘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또 제가 이거 그냥 갑자기 얘기하는 거긴 한데 항상 여러분이 프리데스크를 즐길 수 있게 뒤에서 고생해주시는 그렇죠. 최보름님의 오. 생일이에요. 생일입니다. 네, 그러면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정말 네. 가장 고생 많으신데 그럼요. 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안경 쓰시고 막 반짝하시는 분 맞아. 있잖아요. 네. 거기 나오시는 네, 네. 분이죠. 생일이시니까 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선영구님이 또 오래 살아남는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챙기는 배려심. 그러니까. 다들 배우세요. 던지고 지금 얼굴 빨개지셨습니다. 우리 보름 씨. 축하드리면서 네. 자 추억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성지영 기자, 김민호 아나운서 싸이월드 계정 혹시 있으셨어요? 그럼요. 뭐 있었죠. 그때는 뭐 싸이월드가 대세였으니까. 네. 그때 성지영 기자 나이대가 어느 때쯤 네? 되셨었죠?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네?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예. 네, 참 아름다운 시절에 제가 싸이월드를 흠뻑 빠져 있었죠. 네. 김민호 저 아나운서는 언제였죠 저희가? 우리 동갑이잖아요. 10대 대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 말, 뭐 대학생 그때인가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BGM은 뭐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도 사실 그런데 이런 거 업데이트 잘 안 해가지고요. 이렇게 도토리 사고 이런 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BGM 이런 거 없고 그냥 기본.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냥 사진 이게 제가 사실 이거 좀 게을러가지고 이런 거 잘 남이 찍어준 사진 정도나 올려놓지 제가 사진 찍는 거 지금도 잘 셀카 잘 못 찍거든요. 좀 셀카가 어렵죠. 네, 좀 어렵더라고요. 김민호 아나운서는 저는 다 아시는 노래 프리스타일의 Y였던. 나도. Baby 네. so much 그 노래 그거 다들 정말? 했었죠. 네. 아무튼 하나씩 리스트에 있어요 그 곡은. 네 프리스타일 Y. 네. 네. PN 캐로님이 벌써 내 도토리 찾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그 정립된 도토리 못 찾으신 분들도 있구나.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대학 무렵 때는 이게 페이스북이 있었는데도 싸이월드를 사용했었거든요. 네, 이제 네. 그 정도로 이제 막 싸이월드가 주된 SNS였잖아요. 여기 지금 추억에 잠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청 잠겨 계세요 지금. 네. 지금 네. 심은정님이 70개 넘었던 도토리가 사라졌대요. 진짜? 70개면 70개. 70개면 7,000원일걸요? 하나에 1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그래요? 해요. 김종국 글로리님은 김종국의 한 남자를 BGM으로 하셨다고. 또 명곡이네요. 네.
아무튼 이제 싸이월드의 그날 일상 다 찍어 올리고 그 밑에 뭐 그거 친구들이 퍼가요 하트 해서 네, 이제 뭐. 공유도 되고 또 뭐 일기 쓰는 거 포도알도 줬잖아요. 저만 해도 맞아요, 일기장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그거 모으면 에세이가 한 권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썼었는데 그때부터 그랬군요. 네, 제가 그때 경영학과여가지고 이렇게 뭐 리뷰 같은 거 네네. 배울 때 한국에서만 왜 페이스북이 실패했는가 이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나올 싸이월드의 정도로 아성 때문에 네. 어떻게 페이스북이 잘 침투하지 못했는가. 그쵸. 그 당시 뭐 2007년, 8년 이 정도 때에 그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네네. 빅히트였거든요. 1999년에 이 싸이월드가 생겼는데 2001년부터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고 3,200만 명의 가입자가 3,200만 와. 됐다고 하네요. 와. 거의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그러네요. 그냥 뭐 그때만 가입을 하더라도 했던 거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뭐 그리고 모바일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쓰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열풍이었던 게 좀 이해가 가는 게 재밌는 요소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 방금 이야기했지만 뭐 음악도 그렇고요. 뭐 스킨, 또 폰트까지 살 수가 있어서 그렇죠. 뭐 거기 아바타도 하고 자기 개성을 마음껏 그렇죠. 표현할 방을 수 되게 있었던 것 예쁘게 같아요. 꾸며놓고 맞아요. 지금 사실 동물의 숲이 그 맞아요. 당시 방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아. 예쁘게 이렇게 벽지 꾸며놓고 가구 들여놓고 가면 이렇게 방에서 계속 이렇게 맞아요. 그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님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의 그쵸. 모습을 이렇게 꾸며놓는 장소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결제를 하면 이제 도토리라는 어떤 가상 화폐로 그게 전환이 돼서 뭐 말씀하신 대로 폰트도 사고 스킨도 사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도토리에 대해서 또 가져온 소식이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토리가? 아까 싸이월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추억을 안고 다시 부활한다는 소식인데요. 이제는 오. 더 이상 도토리가 아니라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아, 해서 이더리움도요? 네, 재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죠. 네. 마중물님이 이 와중에 도토리는 제발 옆에 많습니다 하셨어요. 방역돼 있어요? 네네네. 다들 투데이 이벤트 얘기도 하시고요. 맞아. 투데이 이벤트. 김태균님도 이미 소식 들으셨나봐요. 이번에 모바일로 나온대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일촌평 되게 기억나요. 일촌평. 일촌평. 네. 한 줄로. 한 줄 딱 네. 남겨 있고. 아 근데 사실 부활한다는 얘기가 그동안 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사실 잘 안 된 데다가 싸이월드가 뭐 재기를 꿈꾸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좀 안 좋은 구설수도 지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임금 체불 때문에 채무만 뭐 10억 원이고 또 뭐 고소 사건도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방금 이제 성정 기자가 말씀하신 임금 체불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안 그래도 작년 11월에 1심 결과가 났는데요. 네네. 이 전재환 대표, 싸이월드 대표인데 직원 27명의 임금 그리고 퇴직금을 4억 7천만 원 가량 체불했다는 혐의로 이제 고소가 돼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일단은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구속까지는 법정 구속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전 대표는 혐의 사실 체불한 거 다 인정하지만 내가 이거를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니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해서 항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싸이월드가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극적인 사건인데 지난 1월 29일에 이제 전재환 대표가 싸이월드 Z에 싸이월드를 팔았어요. 아. 네, 이 싸이월드 Z가 한 회사가 아니고 5개 회사가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싸이월드 Z라는 이름을 만들고 싸이월드를 인수하겠다고 한 건데 네. 이 5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살짝 들여다보면 일단 종합 엔터테인먼트사인 스카이 E&M이 주가 돼서 이루어져 있고 이 스카이 E&M은 초록뱀 미디어 아시죠? 네. 유명한 배우들 그쵸. 많이 속해 네네.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최대 주주인 회사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의료장비 업체, 투자회사 이렇게 많은 회사들 5개의 회사가 괜찮으시죠? 네네. 죄송합니다.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싸이월드 Z라는 이름으로 투자금 80억 원을 확보해서 야. 인수를 했다고 하고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재환 대표에게 10억 원 정도가 가기 때문에 이 10억 원 내에서 체불된 임금은 해결이 잘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임금 문제 때문에 소갈이 하신 분들, 직원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이고 그러면은 이제
언제쯤 새로운 싸이월드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 많이 뭐 흑역사가 담겨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한창 문 닫는다 그랬을 때 빨리 다운로드 맞아요, 받으세요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시 부활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차라리 날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기존의 데이터는 모두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고 일단 서버 재정비 등에는 2주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체적인 재정비를 거쳐서 3월 중에 베타 버전을 출시할 거라고 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초점을 두되 예전에는 PC 환경에서 주로 그렇죠.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모바일 환경 중심으로 이제 할 거라고 하고 왜 전 세계적으로 뭐 아까 동물의 숲 이야기하셨지만 RPG 그쵸. 롤플레잉 게임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 아까 의료 장비 업체가 투자를 했듯이 뭐 VR, AR을 접목해서 약간 가상현실과 접목한 SNS 서비스를 만들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2주 뒤면 여러분의 흑역사가 공개된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네. 빌로바 TV님은 흑역사 저장소라고 하셨고 맞아요. 이끼 없기님이 흑역사 삭제하러 가야지 하셨고 네. 아니 강문규님 네 아직도 대문 사진 전전전 여친일 듯 하셨습니다. 진짜요? 오랜만. 네, 뵙게 가수 되겠네요. 채연 씨도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거 지우러 얼른 이제 그런 분도 많아요. 장근석 씨도 주로 하셔야 네네. 되고. 바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댓글창에서 제가 활약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각자 이제 평판들이 있어요. 뭐 주로 뭐 노재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두목 다들 그렇죠. 아시다시피 뭐 네. 홍재훈 기자 뭐 예쁘다 너무 여신이다 뭐 이런 반응. 김민우 아나운서는 주식왕으로 불리거든요. 그렇죠. 그거 부담스러운 프리데스크의 호칭이에요. 주식. 네, 그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팬분들이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얼른 저기 떨어지라고 부담스러우시니까 좋은 분들이에요. 마음 씨는 착하신데 좀 입이 네. 좀 험하세요. 지금. 기원하시는 분들 제가 10건 이상 네.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주시간 김민호 아나운서 뭐 이번 주 프리데스크에서 잠깐 다루긴 했는데 게임스톱 이슈 팔로우 뭐 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공매도 세력과 네네네. 개미들의 싸움. 그렇죠. 네. 예, 제가 거기 들어가 있진 않는데 아주 눈여겨보고 있었죠. 다행이네요. 다행히 무서워서- 들어가 있지는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데는 안 들어갑니다. 아. 예. 무서워서 좀 끼고 싶지 않다고 예, 그러셨잖아요. 저는 저는 안정적인 대형주 약간 이런 쪽에 대형주의 관심이 한두 주. 있습니다. 예. 주식은 아닙니다. 자잘하게 이제 퍼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총 몇 주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저기 따로 얘기하시고. 아, 네. 아무튼 이 게임스톱 사건 김민호 아나운서가 잘 요약을 했는데 이 공매도 세력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들이 매수세에 막 해서 매수세에 돌입을 해서 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걸 좀 막아보자 이런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로빈후드 미국의 이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가 개인들이 이 게임스톱 주식을 20주 이상 가진 개인들은 더 이상 매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논란이 커졌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막았는데도 이 게임스톱의 주가가 방어가 되면서 개미들이 이렇게까지 선전을 하네? 맞아요. 이기는 거 아니야? 했는데 결론은 이 게임스톱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공매도 세력의 승리로 일단락이 난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 로빈후드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개미라고 우리는 개인 투자자를 부르는데 이 로빈후드 앱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없애면서 개미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미국의 개미들을 로빈후드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놔둬줬다는 이제 영국의 의적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매수 버튼을 뽑았다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비활성화가 딱 돼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로빈후드라는 어플의 이름과는 참 어울리지 않은 행동이었잖아요. 맞아요. 이 지금 상황 보면은 이제 돈 많은 공매도 세력을 도운 셈이어가지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니값을 못한다, 뭐 그쵸. 이름값을 못한다, 뭐 진짜 이런 니값 못했어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전업 투자자가 한 명 있어요. 데이브 포트노이씨라는 분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 로빈후드가 매수 버튼을 막는 바람에 뽑아버리는 바람에 자기 돈 7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7억 원 정도가 증발했다고 하면서 네. 로빈후드와 최고 경영자는 내게서 돈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트윗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포트노이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 일부가 집단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 사태가 좀 심각해지니까 미국의 정치
정치권에서도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청문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하원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로빈후드의 CEO가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매도 세력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기사를 보다 보면은 개인과 공매도 세력의 이게 전쟁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은 비유가 아니라 진짜 전쟁이 맞는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서학개미 분들 해외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좀 피해를 보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인 수치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은 한창 이제 난리였던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개미들이 얼마나 이 게임스톱 주식을 큰 규모로 사들였냐면 제일 많이 서학개미들이 사는 주식이 테슬라거든요. 그렇죠. 저도 한 주 있어요. 한 주. 한 주 있는데 아무튼 테슬라에 대해서 1억 6,219만 달러를 결제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게임스톱에 대해서는 2억 3,697만 달러를 결제했다고 하거든요. 거의 2배. 이야.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더 많이 산 거예요, 이 게임스톱을. 그러니까 이게 한창 고점을 찍던 때인데 이때 게임스톱의 주가가 347달러였거든요. 근데 엊그제 종가가 90달러였어요. 얼마나 내린 거죠? 250달러가 내린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이번 달 초 2월 1일에 보니까 보관 잔액이 게임스톱에 대한 보관 잔액이 5,575만 달러 확 줄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미 손해를 보고 판 개미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각종 주식 커뮤니티를 보면 이 주식에 투자했던 개미분들이 반성문을 지금 올리고 있대요. 그 내용이 좀 가져왔는데 네네. 애플, 아마존 같은 금본주에 투자하다가 눈이 돌았다, 후회된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원금만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결국 마이너스 70% 봤다. 좀 사실은 저는 개미들을 되게 응원했었거든요. 그쵸. 저도 개미 중에 네네. 한 명이라서 네. 공매도 세력과 꼭 이 싸움에서 이겨달라고 제가 함께 하진 못했지만 근데 또 이렇게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나온다니까 마음이 그쵸. 아파요. 속상하네요. 근데 사실 공매도 세력이라고 부르는 세력이라는 게 기관 투자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붙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고 네. 사실 뭔가 싸움이라고 붙이기에도 참 말이 그럼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게 뭐 어제 프리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연장이 됐잖아요. 원래 3월이었다가 5월 이제 2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공매도에 대해서 관심도 뜨겁고 사실 주식 하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주식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정도로 맞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뭐 5월 3일부터는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반발이 좀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했던 건 뭐 일부 종목에 한해서 금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네. 좀 반발이 이제 뭐 미뤄졌다고 해서 다행이다 이런 반응보다는 반발이 좀 거센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공매도 세력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자본을 들고 움직이는 만큼 개인들이 아무리 뭉쳐도 대항하기 힘든 부분이 있구나를 저는 이번 게임스톱 사태를 보면서 좀 실질적으로 와닿게 느꼈던 것 같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공매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나 왜 이렇게 금지에 열을 올리나 하는 그 이유도 좀 공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뭔가 검증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관계를 가진 큰 손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개인들로서는 감정적인 투자는 좀 최대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금 자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표정이 오늘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폭락했어요. 이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제가 요즘 좀 어려운데 네. 서학당이라고 아 그렇죠. 안 네, 그래도 거예요. 아리동절님이 네. 서학당에 김민호 아나운서가 연락했다고 이희준 아나운서 나왔을 때 막 댓글로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왜 깽판점이냐고. 왜 거기다 전화를 했냐며. 오죽했으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힘들어가지고 상담 좀 했는데 아 그때 연불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손해보는 금액이 치료비래요, 치료비. 이게 어떤 병원에서 케어를 받고 이걸 가지고 더 성장하는 거 밑거름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로가 됐어요, 진짜로. 병원을 많이 다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네. 어쨌든 여러분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가지?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성과급 이야기를 해볼 텐데 김민호 아나운서 예. 만약에 박성재 사장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프리데스크에서 활약이 엄청나던데 기본급 400% 성과급 인정 못하시면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400%. 아니 400%를 준다는 아. 사실로 감동한 거죠. 예. 그러면 김민호 어떨 것 아나운서가 같아요? 굉장히 아니 너무 과분한데요. 그냥 100%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네.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이번에 성과급 400% 월급의 400% 네. 월급의 4배를 받았거든요. 그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나 소송하겠다,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히 하면 이런 거예요. 김민호 아나운서가 400% 줬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옆에 스브스 뉴스는 800 줬다는데 우리 100만 구독 주역이 난데 왜 나는 800 안 주냐 이렇게 된 거죠. 어머. 또 그렇게 또 상황을 비유해 보니까 약간 좀 찝찝할 것 같긴 정말요? 한데. 800 아니 스포츠 800 주는데 우리 안 줘 그러면 느낌 들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의 핵심이 지난해 경영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반도체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수령은 전년도랑 같다. 이게 뭐냐, 나 열심히 일했는데 네. 뭐 이 실적에 비해서 좀 비례해서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을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만 해도 전자기기 엄청 쓰잖아요. 네. 그래서 화랑을 겪고 지금 작년 영업이익보다 84%나 증가한 성과를 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보너스를 주지는 않으니까 이거 도대체 기준이 뭐냐 하면서 반발한 건데, 그러니까 이 기본급의 400%라는 수치가 작년에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엔 이렇게 성과가 없었는데 올해는 성과 이만큼 냈는데도 작년과 똑같은 거면 기준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은 이제 CEO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작년에는 그닥 성과가 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라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거고 올해는 진짜 잘해서 준 거다. 그래서 이제 액수가 똑같은 거다 했는데 이제 뭐야 이러면서 진짜 더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러자 이제 최태원 SK그룹의 회장이 내가 하이닉스에서 받는 연봉만큼 그냥 다 토해내겠다. 진정하시고 죄송하다. 다음에 더 잘해드리겠다 하는 의미로 이제 자기 연봉을 토해내겠다고 한 거예요. 직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회장 연봉 가지고 이 직원들의 월급이 충당이 됩니까? 성과급이? 얼마나 받아요? 얼마나 받는데 그렇죠? 30억. 아, 많긴 많죠. 많긴 한데 또 나누면 근데- 또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래도- 회장까지 많긴 많죠. 네. 회장이 자기 연봉 30억을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이제 직원들은 이 시기에 삼성전자와 또 미국의 마이크론 등 경쟁사에서 지금 경력 직원을 채용한다, 나 이직하겠다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제 반응들을 한번 보시면 네. 내 청춘이 없어진 회사다. 직원들을 도그 앤 피그로 본다. 그리고 갈 거면 애초에 삼성 SDS로 가라. 매우 적합한 기업 갈 수 있으면 바로 삼성을 가라. 이렇게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실적이 많이 올랐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게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사실. 공감이 안 가는 분들도 전체 많을 직원의 거예요. 목소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역시 어떤가요? 예리하십니다. 전체 직원의 목소리는 아니고 이게 SK 하이닉스는 이제 생산직 직원하고 사무직 직원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들이 각각 다른 노조에 네. 생산직은 생산직, 또 사무직은 사무직 다른 노조에 가입을 해 있는데 이번 성과급 관련된 논란은 이제 사무직 노조에서 나온 이야기고 이 사무직 노조도 15,000여 명 되거든요. 사무직 직원이 15,000여 명인데 노조에 가입한 직원 1,000여 명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낸 건 이제 1,000여 명의 직원인 거죠. 네. 네, 어쨌든 지금 이 1,000여 명의 직원들도 PS, 성과급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기업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라 소송을 한다고 해도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어쨌든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는 입장이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꼭 더 받아야 되겠다기보다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뭐 오늘 노사가 좀
만나가지고 좀 협의를 했다고는 아, 얘기도 그래요?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일단 성과급을 더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 제기의 핵심은 기준이 뭐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사가 만나서 이제 투명한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성과급 400% 사실 저에게는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긴 한데 그만큼 좀 열심히 일하셨던 것 같긴 해요. 안과근님이 저보고 민호아나 SBS 가나요?이라고 하셨는데 가나요? 성과급 얼마 줘도 저는 MBC 매니저. 4배 줘도. 있으니까 거기 뉴스 프리데스크 이런 거 없잖아요. 저 유일한 일자리인데. 아니,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까 이제 초반에 마중물님께서 예. 팀장급들 법카 한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저 성장 선배 법카 한도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얻어먹을 요량이십니까? 엄청 고생하고 계시니까 네, 그거 하나 건의. 제가 밥을 맛있는 밥을 오, 현영아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네요. 네. 오늘 저희도 좀 성과급 더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맞아요. 네, 열심히 더 달려보겠습니다. 채팅 많이 해주시고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주피기 어디 갔어요? 이거 너무 설정인 거 아니에요? 일부러 천천히 너무 들어오셨어요. 너무 올드한 설정인데 지금? 일부러 하셨죠 이거? 아니 지금 들어올 때 좀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뭐 여유가 좀 있죠 제가. 근데 제가 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게임 스톱이라는 거를 잘못 적었어요. 게임 스탁이라고. 자막에 좀 네, 자막에 제가 오타가 주식을 있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사나님이 노재필 기자님 싸이월드 이용한 적 있나요? 좀 없어요. 아니, 계정을 만든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 사이월드가 뭐죠? 근데 그 저 자기 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이러브 스쿨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이러브스쿨 하셨어요? 아니 그런 게 아이러브 스쿨은 동창회, 동창회 위주. 같은 고등학교, 같은 중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이트였고요. 그렇죠. 싸이월드는 자기 이렇게 일기장처럼 글도 적고 사진도 올리고 약간 지금의 인스타의 원조 버전이죠. 사이월드 하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뭐 도토리를 사본 적도 없고 하여튼 뭐 되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데 한번 가보려고 저도 궁금해요. 이번 기회에 뭐를 올려놨을지.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인 거죠? 아니 그렇죠. 고대학생 때 유행했던 그래요? 거예요. 네. 우리는 사회생활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딴 나라에서 오신 듯이라고 픽각반점. IM 써니님이 속보 날리셨어요. 노재필 기자 싸이월드는 모르고 아이러브 스크루 난다. PC 통신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천리안. PC 통신. 나우누리, 나우누리. 유니텔 뭐 이런 거. 예. 접속 이런 시절이군요. 접속. 접촉인가요? 접속이죠. 접촉. 옛날에 패러디 영화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기자 처음 시작할 때 랜선으로 했잖아요. 기사 전송한 거. 그렇죠. 전 전화선으로 했거든요. 전화로 띠드드드드 가다가 이렇게 그렇죠. 연결되는 거. 그렇죠. 예. 네, 라떼톡이네요. 네, 오늘 첫 소식 뭐죠? 이제 그만하고 이제 걸로. 그만하죠. 네. 아무튼 KJJ님 접촉은 성인 영화 제목이라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공영방송에서 먹어가지고. 보시지 마세요. 삐까번쩍님이 봉합히던 시절이라고. 예. 그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제적 인원 288명 가운데 찬성이 179, 반대가 102표였는데 원래 그 이탄희 의원이 이제 발의할 때 161명이 했는데 추가로 더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한 18명 정도가 네네네.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본회의 직전에 민주당에서 국회 책무를 다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도 이제 찬성표 던지게 된 겁니다. 당연히 뭐 여당은 환영을 했고 야당은 이제 비판을 하고. 막 반발하고 있는 건데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 중에 2월 말에 그 임 판사가 퇴직을 하게 돼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헌재 판결이 과연 나올 것이냐라는 게 지금 관심사인데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법관 지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임 판사가. 이제 원래 이제 대법관이 10년마다 연임을 하는데 올해 이제 2월 말이 이제 연임 심사 기간이었던 거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임기가 2월 말에 끝나니까 탄핵이라는 네네네. 게 사실 그 사람의 지위를 잃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뭐 지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맞습니다. 늦어지면. 오늘 또 이제 그
탄핵 판사가 이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네. 대법원장이랑 지난해 5월에 얘기했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뭐랄까 좀 황당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자체가 황당한 건데 당시에 이제 그 녹취록을 보면 그 정치권에서 탄핵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사표를 수리를 거부했다 이런 게 이제 그 임 판사가 주장하는 주장한 거고. 내용이죠. 네. 네. 근데 뭐 이걸 이제 임 판사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공개했다라는 건데 이 파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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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만나서 탄핵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뭐 본인들 이제 9개월 전 상황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약간 송구스럽다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참 이게 녹취하는 자체도 저한테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사실. 자기 그쵸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사실은 이게 왜 탄핵이 됐던가에 대한 본질은 없이 그렇죠. 거짓말이다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게 왜 탄핵이 됐는지 이게 왜 입법부가 사법부에 이제 이런 네네. 부장 판사를 탄핵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게 너무 사라진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법조계 법관의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녹취도 해서 뭐 이렇게 뭐 거짓말 했느냐는 이 자체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임 부장 판사가 지난해 이제 2월에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재판에 개입한 네네네. 사안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건 맞지만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네. 무죄 판결의 근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자기 자신의 이제 판결로 이 사람을 무죄 판결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이 국회에서 그러면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기 때문에 이게 상권 분립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이 네. 본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거짓말을 했니, 녹취록을 공개하니 이런 자극적인 선정적인 그런 흐름에 이게 왜 됐지라는 거는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사실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뭐 작년에 있었던 그 의사들의 파업되는 이과 1등의 민낯을 봤는데 이번에는 문과 1등의 민낯을 보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촌철살인 같은 멘트 써놨더라고요. 네. 자, 오늘 역대급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인데 83만 호 정도를 이제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 근데 그 중에 30만 호 이상의 물량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그 30만 호라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분당 신도시의 한 3배 정도 되는 물량이고 그 강남 상구의 아파트 수를 모두 합친 것만큼의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된다는 건데 자, 그럼 서울에 과연 땅이 어디 있어가지고 이렇게 짓겠느냐? 답은 고밀도 개발이죠. 그래서 이제 700% 용적률 700%까지 적용을 해서 역세권 등에 이제 짓겠다라는 건데요. 오늘 발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그동안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재건축이라는 이런 게. 그래서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일종의 패스트트랙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로 앞당기겠다. 그 속도를 기간을 높이겠다. 네. 저 오늘 그리고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저희 뉴스데스크에 출연하거든요. 자세한 얘기 또 전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방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신규 확진 오늘 451명이 나왔는데 이틀째 400명대고요. 그 어제도 변이 바이러스 얘기 들었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정세균 총리가 오늘 세우라고 이제 네.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자가격리 기간에 친척을 만나면서 그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과정에 대한 어떤 점검, 그다음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작년 8월에 백신을 이제 3상을 들어가지 않고 그 이제 그냥 그 맞추면서 네. 같이 진행했죠. 접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스푸트니크라는 게 사실은 이 달을 최초의 인공위성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러시아에서 쐈던 맞죠? 네. 맞나요? 네. 구소련 시절에.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국제 학술지 렌식이라는데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한 논문이 실렸는데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 2만 명 가까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했는데 91.6%의 면역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원래 작년에 이렇게 러시아에서 딱 나왔을 때는 맥밀보다 조금 나은 수준 아니냐 이렇게 조롱이 있었는데 그쵸. 다들 그랬었죠. 좀 믿기 어렵다. 그렇죠. 권위인을 학술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각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첫 통화가 있었는데 네. 당연히 북한 얘기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긴밀히 협력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32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사실 뭐 정상들이 통화할 때 32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통역도 해야 되고 그죠. 한 달이 네네네. 걸쳐서 이제 얘기가 오가니까. 보통 이제 정해진 얘기들을 하는데 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정상회담도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낙동강변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대요. 네. 이게 1990년도 1월 달에 낙동강변에 있는 갈대숲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2명이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심 청구를 했는데 오늘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경찰 지난번에 윤석열 씨 사건하고 그쵸. 비슷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고문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라는 냈기 때문에 무죄다 막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도쿄 올림픽 지금 뭐 개최하느냐 마냐 얘기 많은데 그렇죠. 네. 그 조직위원장이 여성을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여성은 경쟁 의식이 강해서 뭐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네네. 사과를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또 물었어요.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물었더니 없는 얘기 한 건 또 아니라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해요. 뭐 인식 그건 사과가 아니죠. 상황은 아니죠 사실은 상황은 아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도쿄올림픽에 지금 생기고 있는데 과연 올해 열 수 있을까 네.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